자, 이어서 여러분들과 3교시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 기본에 대한 것, 헌법에서 정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보장을 한 법률이 헌법에서 정한 규정들을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제반 사회 서비스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회보장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어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에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중에서 아까 행정추계라든가 재정추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사회보장 기본 계획에 대한 것들, 또 관한 위원회에 대한 것들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좀 분명히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나머지 법령에서 정하는 세세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살펴보거나 아니면 법제처에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법제처를 통해서 사회보장 기본 계획들을 검색을 하셔서 한번 보시게 되면 법령과 시행령 또 시행 규칙들을 3단으로 비교해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책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부분에서의 어떤 학습 효과가 좀 배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교재 제 100페이지 제 3번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 기본위원회입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들을 수립하도록 법률 제 1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이번에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 연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여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사회보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 계획이 서 있죠. 자, 중앙행정부에서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각 지자체마다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공포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이루어져 지자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사회보장 기본 계획들을 세우죠. 그래서 지역별로 사회보장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사회보장 협의체에서 이런 다양한 지역사회에 맞는, 즉 국가가 정한 사회보장 기본 계획에 따라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해야 될 부분들이거나 하는 부분들 좀 보완해서 각 지자체별로도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사회보장 기본 계획에서 포함되어야 될 사항들을 좀 살펴보면요. 국내외 사회보장 환경의 변화와 전망, 그리고 사회보장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추진 방향, 또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또 재원의 규모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조달 방안들, 또 사회보장 관련된 다양한 기금들이 있는데요. 이 기금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 또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국가가 정한 행정에서 정한 부분들을 현장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보호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이 전달 체계의 문제, 이 전달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밖에 사회보장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부분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가 끝나면 확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01페이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지난 제2차 사회보장 계획은 비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라고 정했었습니다. 이건 아까 보신 것처럼 2004년이니까 2003년까지 됐던 거고요. 2018년부터 2013년까지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기간이었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교재에는 지금 3차 기본계획들이 나오면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원칙 및 전략은 여기서는 포용사회였기 때문에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 연계 조정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차 계획으로 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또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제도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한다라고 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교재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어떤 부분들이 사회보장 기본 계획에서 수립이 되는지, 또 전략들을 만들게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또 지역별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보장 기본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도 좀 한번 살펴보시면 특색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훨씬 더 이해하시기 좋지 않으실까 보여집니다. 자, 중점 과제에도 보면요. 여기는 핵심 과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2024년 3차 사회보장계획의 핵심 중점 과제라고 해서 위기가 직면한 사회적 약자 보호,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 수요 발굴 지원, 변화하는 사회적 위협, 뭐 이렇게 해서 총 9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차 기본 계획들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어떤 사회보장 계획에 우선하고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02페이지를 보시면요. 주요 사회복지법에서의 계획 및 조사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계획들을 실행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이 실제로는 다른 사회복지와 관련된 또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다른 뭐 행정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노동부 이런 또 여성가족부 같은 곳에서도 사회보장과 중첩되는 분야에서의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기본으로 삼아야 되는 어떤 추진 방향이 바로 이 사회보장 기본법이 이야기하는 사회보장 기본 계획에 의해서 부합되도록 설계되고 진행 추진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들을 좀 보면요.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시행 계획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다양한 그 계획들은 그 추진 실적을 매년 중앙부서 관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다양한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 실적들을 종합해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 수립하고 시행하고 또 추진 실적들을 평가에 대한 필요한 영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제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이런 평가하는 기관들이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관계 기관에 대한 평가들을 공무원들이 다 하실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서, 보건복지부 소관에 다양한 연구를 하는 기관들을 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평가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필요한 조사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 계획들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시장이라든가 광역시장, 또 특별자치, 또 도지사, 또 이런 다양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에 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계획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이야기한 중앙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을 세웠던 것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그래서 기본 계획에서 추진 것을 벗어나서는 지역에서의 어떤 보장 계획을 세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02페이지 아까 보시면 사회복지법에서의 계획 및 조사 사회보장 기본법은 5년마다 하고 있고요.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 다양한 국민기초생활법에서도 뭐 3년 단위, 노인복지법에서의 조사는 3년 단위, 노인장기요양법의 경우는 5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법률마다
다양한 조사들, 법률에 따라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 관련 기관의 산하의 전문 연구기관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이런 외부 기관의 성과라든가 어떤 추계, 조사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논문을 쓰신다거나 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어떤 자료들, 통계들을 보는 것들은 바로 이런 관계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조사 자료들. 그래서 특히나 이런 것들이 국회에 많이 있죠. 또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들에 많이 있고요. 또 공공기관들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통계청 같은 경우에도 뭐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초적인 조사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평상시에도 좀 잘 살펴보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련된 굉장히 많은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보장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사회보장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사회보장에 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요. 그 다음에 이 위원회에서 다양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 계획들, 그 외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다양한 특히나 사회보장의 재정 추계, 재원 조달 방안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심의를 하고 조정을 하도록 이런 기관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은 당연히 국무총리가 되는 거고요. 또 부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그리고 다양한 국무위원들이 함께 해서 약 한 30명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일반인 근로자를 대표하고 사용자 대표, 또 사회보장에 대한 외부 전문가, 그리고 변호사,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이 위원회에 함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요. 공무원의 임기는 공무원으로서 재임하는 기간이고요. 또 보궐위원회의 경우는 전임자의 어떤 남아있는 잔임 기간으로 합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사회복지법에서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아까 법률에서 조사하는 것들을 살펴보신 것처럼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를 두어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인 부분들을 심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보장급여의 다양한 다른 법률들도요. 사회복지사업법의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또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들, 또 법률적인 심의나 조정들을 진행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국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다양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 위원회 소관에 다양한 어떤 법률과 심의를 조정하는 것들을 필요로 해서 다양한 연구 통계라든가 자료들, 그리고 실제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기록들까지도 그런 것들 통계로 만들어서 이런 위원회에 보고가 돼서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 추계라든가 아니면 사회보장에서 정해야 할 다양한 법률들의 어떤 근거 자료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05페이지를 보시면요. 주요 사회복지법에서의 다양한 위원회들이 여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함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 사회 안전망들을 구축하는 것들을 책임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법률 규정의 의무 규정이죠. 당위성을 가지고 있죠. 구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조를 마련해서 모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서비스에 대한 보장에 대한 것도
보시는 것처럼 사회서비스 보장에 대한 것들도 명기를 하고 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헌법에서 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에 관한 시책들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죠. 그리고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보장에 대한 부분들, 사회보장 정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부분의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서의 소득보장 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고요.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보편성의 원칙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회보장 제도의 급여 수준 및 비용 부담에 있어서 골고루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민주성의 원칙,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에 있어서 아까도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정무직 당연 또는 장관들 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또 고용자를 대표하는 또 외부 전문가들 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들 또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법률을 전공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민주성의 원칙이고요. 연계성, 전문성의 원칙,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법률과 연계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통합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전문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공성입니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부조 또 사회 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과 역할들을 좀 분명히 하고요. 그것이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분명히 해놓음으로써 국가와 공공의 어떤 책임성들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원칙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 역할 분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부분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사용자, 피보험자, 피용자, 또 자영업자 부담 원칙들을 골고루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고용보험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고용보험을 내고요. 또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서 100% 부담을 하고 있죠. 국민연금은 개인과 사업주가 50대 50으로 나누어 내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보험의 경우는 그렇고요. 또 공공부조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절부, 전량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고요. 또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에 있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인 거죠. 그리고 또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부담하는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세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 균형 배치입니다.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서 균형적으로 배치되어야 되는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업무의 원활한 조정에 관한 부분들, 사회보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기관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질수록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관련 영상을 하나 보고 정리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복지법제론 3장 사회보장기본법을 사회복지 1급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중심으로 정리해 볼게요. 사회보장기본법은 한마디로 사회보장 제도의 뼈대를 잡아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회보장의 범위 정의, 국민의 수급권과 보호,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제도 신설 변경 시 협의 조정, 비용 부담 원칙, 재정 추계 통계 평가,
오늘 구성은 이렇게 갈게요. 총칙, 국민의 권리, 기본계획 앤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원칙, 기출형 OX로 마무리. 1. 총칙 1. 목적은 권리 책임 기본사항. 사회보장기본법의 핵심 목적은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 수립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해서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어요. 시험 포인트. 목적 지문에 권리 책임 기본사항이 보이면 사회보장기본법을 떠올리기. 이 기본 이념 인간다운 삶 자립 사회 참여. 이 법이 말하는 큰 방향은요, 사회적 위험 속에서도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 자아 실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표현. 사회통합 행복한 복지사회, 자립지원, 사회참여. 삼정의 사회보장의 3요소. 여기부터가 시험 단골이에요.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그리고 사회보장이 다루는 대표적 사회적 위험은 출산 양육실험 노령장애 질병 빈곤 사망 같은 것들이에요. 1. 사회보험이란 보험 방식으로 국민의 건강소득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제도예요. 2. 공공부조란 생활이 어렵거나 유지가 힘든 국민에게 국가지자체 책임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3. 사회서비스란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폭넓은 영역에서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같은 방식으로 삶의 질을 높이도록 돕는 체계예요. 시험 함정.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만 포함한다. 틀림. 사회서비스가 사회보장 범위 안에 들어간다. 맞음. 다른 법과의 관계. 사회보장 관련 다른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 틀과 일관되게 맞춰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기출 스타일. 사회보장 관련 법률 재개정 시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정답 포인트. 5. 국가지자체 책임 국민 책임 외국인 적용. 국가지자체 책임.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할 책임이 있고 역할과 책임도 합리적으로 나눠야 해요. 국민의 책임. 국민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 협력하고 사회보장 비용 분담과 정보 제공 등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가 있어요. 외국인 적용. 외국인에게 사회보장 적용은 원칙적으로 상호주의와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요. 퀴즈.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맞다 틀리다? 정답 맞다. 2.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1. 수급권은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 급여 수준 매년 공표되는 2가지. 국가지자체는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특히 국가가 매년 공표하는 기준이 등장합니다.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그리고 급여 수준 결정 시 이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험 포인트. 매년 공표라는 말이 보이면 최저보장 수준 최저임금을 연결하기. 3. 신청 앤드 잘못 신청했을 때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신청해야 해요.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 관할이 아닌 기관에 잘못 신청하면 그 기관은 지체 없이 관할 기관으로 이송해야 해요. 그럼 신청일은 언제로 보나? 관할 기관에 이송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가 포인트예요. 4. 수급권 보호 양도담보 압류 금지. 수급권은 돈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고 압류도 제한됩니다. 그리고 제한 정지도 원칙적으로 함부로 못하고 예외로 제한 정지가 가능하더라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해요. 암기 한 줄 수급권은 양담합 금지와 제한은 최소만. 3. 사회보장기본계획 앤드 사회보장위원회. 1. 사회보장기본계획 5년마다. 여기서 숫자가 시험에 잘 나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해요.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대표 내용.
국내외 환경 변화 전망, 목표와 중장기 방향, 주요 과제와 추진 방법,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사회보장 전달 체계 관련 사항 등. 시험 포인트. 기본 계획의 주기는 5년. 기본 계획과 다른 계획의 관계는 기본 계획이 큰 틀. 이 연차별 시행 계획과 평가. 기본 계획이 5년짜리 큰 그림이라면 매년 실행 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평가해요. 시험 감각. 연차별 시행 계획과 성과 평가 및 보고는 기본 계획 운영 구조를 묻는 문제. 3지역 사회 보장 계획.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단위 계획을 세우는데 이 지역 계획은 기본 계획과 연계되어야 해요. 4. 사회보장위원회 총리 소속과 심의 조정.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중요한 사회보장 정책을 심의 조정해요. 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제는 정말 폭넓은데 시험에서는 특히 이런 키워드가 자주 나와요. 기본 계획, 제도 평가 및 개선, 제도 신설 변경의 우선순위, 중앙부처 간 관련 정책, 급여와 비용 부담, 국가 지자체 역할 분담, 재정 축의 재원 조달 방안, 전달 체계 운영 및 개선, 사회보장 통계, 사회보장 정보의 보호 관리, 그리고 구성도 출제됩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30명 이내, 정부위원과 민간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 변호사 등. 임기는 민간위원은 보통 2년. 실무위원회 전문분과 사무국 운영. 퀴즈 사회보장위원회는 어디 소속? 정답 국무총리 소속. 4.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 원칙. 운영 원칙은 이렇게 정리하면 기억이 쉬워요.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 급여와 부담의 균형, 민주적 참여 연계성과 전문성. 그리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책임 분담 원칙도 제시돼요. 이 신설 변경 시 협의 조정.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문장 흐름이에요.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미리 검토해서 급여의 중복 누락을 방지해야 하고 전달 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충분히 따져야 해요.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추진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구조가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위원회가 조정에 개입할 수 있어요. 3. 비용 부담. 원칙은 합리적 배분. 비용 부담도 법에 원칙이 있어요. 사회보험 비용 원칙적으로 사업주,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부담. 소득이 낮은 국민에 대한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비용 국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 부담 능력이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비용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다만 국가지자체의 일부 부담 가능. 시험 포인트. 사회서비스는 무조건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부담 능력 있으면 수익자 부담이 원칙. 4. 평가 재정 추계 통계. 재정 추계.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장기 사업에 대한 재정 소요를 주기적으로 산정 공표하는 취지가 있어요. 사회보장 통계. 국가지자체는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 사회보장 통계를 작성 관리해야 하고 관계기관은 자료를 제출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구조예요. 시험 직전 마무리 기출형 OX 15문항. 자막으로 OX 퀴즈 넣기 딱 좋아요.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된다. 5.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한다. 5.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인정된다. 5. 국가는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한다. 5. 관할이 아닌 기관에 신청하면 그 기관은 신청을 반려하고 끝낸다. X 이송해함. 안녕하세요. 자,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아마 문제풀이 형식으로 보니까 더 잘 이해가 되시지 않으셨을까도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범위가 넓고 크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여러분들에게 같이 수업 시간에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법이 어떤 의미고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도는 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현장에 가셔서 하실 때 만약에 그 업무를 담당하시게 되면 세부적인 사항들은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들을 살펴보시면서
해보시면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법률을 찾아봐야 되지 하는 것들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신다. 그 목표를 앞으로 기본적인 어떤 강론에 있어서는 이 법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걸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좀 분명하게 알아가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영역이 뭐였죠? 사회보험, 네, 사회서비스, 네, 금방 또 생각 잘 안 나시죠? 네. 자, 여러 가지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사회보험, 그 다음에 그 사회서비스, 그 다음에 그 공공부족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사회수당에 대한 근래 사회수당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기본소득에 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과연 그러면 사회수당이나 기본소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다양한 현금 지급 방식들은 어느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공공부조가 의미하는 우리 사회 전통적인 상부 상조 제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업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제 9주차 제 8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